오늘 이야기는 바다에서 사라진 한 청년과 그가 떠난 뒤에도 끝내 자리를 비워두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아들을 잃었고 누군가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함께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남긴 삶이 어떻게 여러 사람의 삶이 되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초 민재는 세 번째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 그는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나 진짜 모르겠다.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합격 통보가 온 날, 민재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한참 동안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든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나서야 민재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들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너 괜찮아?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상태로 바로 출근하면 너 진짜 망가진다. 출근 전에 딱 일주일만 쉬다 오자.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근데 이제 막 합격했는데 휴가 괜찮으려나? 걱정하지 마. 출근 전이면 오히려 좋아. 한번 들어가면 쉬기 힘들어. 친구들은 이미 휴가를 맞춰두었고 항공권도 끊어둔 상태였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바람만 쐬고 오자. 그 말에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축하가 아니라 잠시 멈추는 시간이라는 것을. 6월 15일 5명의 청년은 인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짐은 가벼웠고 계획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 근처에서 머물며 하루하루를 느리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발리행 비행기 안에서 민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놀러 가도 되는 건가? 친구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 너 이번 달까지는 백수야. 맘껏 놀아. 그 말에 민재도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그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6월 18일 발리 꾸따 해변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햇빛은 강했고 파도는 높았지만 관광객 대부분은 바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파도 경보는 주의 단계였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재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4시 5명은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짜 파도 세다. 조심해야겠다. 야, 깊이 들어가지만 말자. 친구들은 발목까지만 물에 담그고 서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거기까지만 들어가면 뭐하러 바다 왔어. 그리고 그는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잠깐 몸을 담그는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오후 4시 37분 너울성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갑자기 발생합니다. 예고 없이 일반 파도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밀려옵니다. 바닷물이 갑자기 허리까지 차올랐고 발밑의 모래가 순식간에 쓸려나갔습니다. 민재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괜찮아. 그는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파도가 그 말을 덮쳐버렸습니다.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고 몸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이 입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민재야, 야, 민재야.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해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조요원은 호루라기를 불며 바다로 뛰어들었고 다른 관광객들도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지나간 뒤 그 자리에 남아있던 것은 민재의 슬리퍼 한 짝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 40분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지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고 해양경비대 헬기가 상공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해변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까지 웃고 있었는데. 한 친구는 계속해서 민재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전화가 걸려온 것은 6월 19일 새벽 3시 12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누나였습니다. 그 시간에 걸려온 전화는 이미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누나 지금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다 나왔는데 민재만.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누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발리 경찰서요. 지금 수색 중이고. 민재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누나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가. 그리고 옆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막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누나는 말했습니다. 민재가 사고가 났어요. 어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민재야? 그날 이후 이 집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민재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출근용 셔츠, 새 구두, 책상 위 메모지, 월요일 9시 지각 금지. 어머니는 그 메모를 매일 접었다 펴며 말했습니다. 돌아오면 보여주려고.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민재의 방문 앞에 서서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열지는 않았습니다. 누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수색은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매일 해변에 나가 구조대와 함께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친구들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은 민재의 누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고 나머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나는 그들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희 잘못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10월 초 어느 날 누나는 일부러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중교통을 타는 게 힘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숨이 막혔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했습니다. 그날 작은 애견숍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창 안쪽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조용히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누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온 아이예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바다 근처에서 구조됐어요. 주인을 찾지 못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누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 데려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그날 누나는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름은 파도였습니다. 어머니는 파도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밥그릇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파도는 집에 오자마자
민재의 방으로 들어가 그 방 한가운데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4시 40분이면 현관 앞에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누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도 기다리는구나. 파도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파도에게 밥을 주며 민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야, 민재는 말이야, 어릴 때 정말 말썽쟁이였어. 학교에서 싸우고 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래도 착한 애였어. 착한 애. 아버지도 파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그렇게 파도는 이 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갔던 4명의 친구들은 그날 이후 그들은 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밥 먹고 가. 그날 저녁 4명의 친구들은 민재의 집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계속 더 꺼내왔고 아버지는 소주잔을 5개 꺼냈습니다. 한 잔은 빈 채로 두었습니다. 민재 몫이다. 그날 밤 친구들은 민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말을 자주 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몰랐네. 누나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민재는 집에서는 조용했어요. 근데 밖에서는 진짜 시끄러웠나 봐요. 그 말에 친구들도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이 집을 찾았습니다. 반찬을 들고 오고 병원에 함께 가고 명절에는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제사 날에는 4개의 밥그릇이 더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애가 친구를 참 잘 뒀네. 어느 날 아버지가 술 기운에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아들이 아직 5이야.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휴대폰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저장됐습니다. 민재는 막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첫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그렇게 이 집에는 4명의 아들이 더 생겼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 집을 잊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민재 생일마다, 그리고 6월 18일마다 그들은 이 집으로 모였습니다. 아침마다 5개의 컵이 놓입니다. 4개의 커피, 하나의 물. 파도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듭니다. 어머니는 민재의 컵에 물을 따르며 말합니다. 민재야, 밥 먹어라.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2024년 6월 18일, 민재가 사라진 지 1년이 되는 날, 친구들은 이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다로 갔습니다. 발리가 아닌 한국의 어느 바다였습니다. 파도는 함께 갔고 어머니와 아버지, 누나도 함께 했습니다. 해변에 서서 그들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민재야,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님,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파도도 잘 크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다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재야, 엄마야. 보고 싶다. 그 말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닌 그리움과 사랑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민재가 좋아했던 음식을 차렸습니다. 치킨, 피자, 콜라. 민재가 제일 좋아했던 거. 5명은 둘러앉아 민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웃으며 할 수 있었습니다.
야, 민재 그때 진짜 웃겼어. 맞아. 그때 선생님 표정 봤어? 그리고 면접 보러 갈 때 넥타이를 거꾸로 맸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도 있었어? 네, 진짜 웃겼어요. 그렇게 민재는 계속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남긴 삶이 여러 사람의 삶이 되어 이 집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어느 날, 첫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민재의 가족도 초대됐습니다. 어머니는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첫째 잘 부탁해. 신부는 잠시 놀랐지만 곧 이해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날 신랑 측 하객석 맨 앞에는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의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자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도는 그 의자 옆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금도 민재의 집 식탁에는 5개의 컵이 놓입니다. 지금도 오후 4시 40분이면 파도는 현관 앞에 앉습니다. 지금도 민재의 방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에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4명의 형들이 그 방에 모여 민재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민재야, 우리 오늘도 왔어. 너 때문에 형들이 이렇게 자주 모여. 고마워. 민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정, 가족, 그리고 사랑. 그것들은 지금도 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